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66쪽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의 특성인데, 이 토지의 특성은 크게 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우선 최근에 시험 문제 또 매년 출제를 또 하고 있는 또 상당히 우리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또 토지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의 특성까지 포함해서 부동산학 총론 기초론에서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토지의 특성은 크게 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눠볼 수 있죠. 자, 토지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 원초적,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고, 자, 이 인문적 특성은 토지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적 특성의 제약을 완화시켜 주죠. 왜냐? 이 토지 자체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인데, 자, 자연적 특성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의 본래적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여기에 인간이 개입되죠. 우리 인문적 특성은 이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해준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적 특성이 선천적이라면 인문적 특성은 후천적인 특성을 말하죠.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최근에 보면 이 자연적 특성에서 우리가 시험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 부동성이 나오죠. 부동성. 그리고 부증성이 나오고, 우리가 영속성, 그리고 개별성이 나오죠. 자, 이 네 가지가 시험 문제 제일 우리가 많이 나오는데, 뭐 31회 시험에도 이 네 가지에서 출제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30회 시험은 부증성, 우리 30회는 영속성, 29회 부증성, 또 우리가 28회는 또 요 관련해서 또 출제를 했고, 27회 우리가 26회 25회는 또 영속성에서 출제를 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다가 인접성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5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우선은 이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들을 묻습니다. 자, 부동은, 동은 움직일 동이죠. 아닐 부자죠.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다. 토지의 지리적 위치 그 자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을 이용해서 이동시킬 수 없다. 자, 이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비이동성이라고 해요. 비이동성. 자, 비이동성, 이동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죠. 동산은 움직이는 물건이죠. 그래서 부동산은 공시 방법으로서 등기, 동산은 점유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과 동산의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근거가 부동성입니다. 자, 또 부동성에서 우선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것은 바로 국지화죠.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국지화시킨다. 자,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로 국한시킨다. 이 국지화라는 용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국지화는 부동성에 관련이 있고, 자,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 부동산 활동 형상을 국한시키기 때문에 이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 지역의 요인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분석의 근거가 돼요. 지역 분석의 근거, 필요성이 나타나죠. 국지화하기 때문에 지역 분석에 우리가 근거, 필요성이 나타난다. 자, 그리고 토지를 거래할 때는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하죠. 토지 대장, 지적도, 임야도, 항공사진,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정보활동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 30일에 작년 시험에 출제된 게 임장활동 출제죠. 작년에 임장활동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우린 토지가 속해 있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용도, 지모, 이 면적, 위치 등을 확인해야 되는 임장 활동이 나오죠.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과 임장 활동으로 만드는 걸 부동성인데, 자, 임장 활동 우리가 31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 용어가 되겠죠. 임장 활동 관련해서 자, 또 우선 잘 확인을 또 해둬야 될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효과라는 게 있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외부 효과라고 해요.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가 또 발생을 합니다.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자, 외부 효과도 자, 여러분이 대규모 생태 공원이 조성되면은 쾌적성이 높아져서 주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수 있죠. 이것을 가격이 오른 이로운 효과를 주는 것은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해요. 자,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건설되면은 다이옥신도 배출되고 각종 악취로 인해서 주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죠.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해요.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은 마이너스 외부 효과인데 이 정의 외부 효과, 부외부 효과.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부동성과 관련이 있다.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이 진열이나 견본 제시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동산의 유통기구로서 중개업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되고 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제도적 규제의 대상, 규율의 대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토지관계 법규가 복잡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조세 수입에 근거가 된다. 조세 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수입에 근거가 되는 것도 부동성이죠. 부동성. 또 입지 선정, 어느 장소에 위치할 거냐, 입지 선정의 중요성을 또 제기를 해주는 것이 부동성입니다. 부동성은 특히 이 관련된 지문들이 제일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두시면서 부증성이죠. 자, 여러분이 토지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자, 여러분 공장에 생산비를 투입하면 상품의 생산량이 늘어나죠. 생산비 법칙이 적용됩니다. 근데 토지는 안 된다. 토지의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 면적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증가할 증이죠. 증가시킬 수 없다. 생산이 안 되죠. 비생산성, 우리가 면적의 유한성 또는 우리가 수량의 고정성이라고 하죠. 면적이 유한하다는 것은 수량이 고정되어 있다. 면적의 유한성, 수량의 고정성이라고 하는데 이 생산이 안 되죠. 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생산비에 법칙 적용할 수 없고요. 또 엄격한 의미의 토지의 생산 공급은 안 된다. 자, 엄격한 의미의 토지의 생산 공급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공급은 안 되기 때문에 보유하다가 팔려고 내놓는 보유 공급, 용도의 전환을 통한 공급, 보유 공급, 용도 변경의 공급이 된다. 생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 공급을 보유 공급, 용도 변경의 공급이 되게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한성이죠. 면적이 유한하다. 자,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이것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희소성인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 희소성은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토지는 또 면적이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의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되죠. 토지 공개념에 있어서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토지를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할 때는 최선의 상태에서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유효 이용의 또 근거가 되죠. 최유효 이용의 우리는 성립의 근거가 되는 것도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증성과 관련된 이것도 최근에 한 2번 정도 출제를 한 용어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자, 도시에 인구가 계속 집중이 되면서 도시 토지인 택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이 도시 외곽에 있는 임야를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에 한계가 있어요. 이 택지 공급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도시 토지인 우리가 택지가 부족을 하다. 도시 토지인 택지가 부족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택지 공급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발생하죠. 그래서 이러한 도시 토지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간의 경쟁이 벌어진다. 공급자가 아니라 도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는 수요자 간의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 수요자 간의 경쟁이 벌어지면서 우리는 지가는 계속 오르게 되죠.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지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건물이 고층화된다.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또 31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했어요. 여러분이 29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28회 시험에도 출제하고 25회도 나오고 하여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네요. 지가가 급격히 앙등하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건물이 고층화가 되는 것을 이 집약화라고 하죠.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화를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나타난다. 이 집약화를 촉진하는데 시험 문제는요, 농촌에서의 토지 이용인 조방화로 또 한번 출제를 했었죠. 우리가 15회 추가 시험에 조방화로 나오는데 조방화가 아니라 뭐를? 집약화. 여러분, 집약화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부증성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작년 30일 시험에 또 출제인데 제일 많이 출제해요. 집약화라는 용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집약화. 그리고 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고, 그리고 토지 우리가 공급이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공급의 증가는 비탄력적,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예? 대응하는 공급은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공급에 있어서의 증가는 비탄력적이다. 토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이 공급의 증가는, 공급은 어떻게 돼? 비탄력적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공급하기인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격 상승에 대응하는 공급의 증가는 비탄력적이라는 그러한 용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비탄력적, 공급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쉽겠습니다. 자, 그런 용어를 또 우리가 보시고, 자, 이게 물리적 공급이에요. 물리적 공급. 이 물리적 공급인데, 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은 고정돼서 변화가 없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은 고정돼서 변화가 없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양은 증가시킬 수 없다. 증가가 안 된다.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양은 고정돼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바다 밑에 있는 토지 이용 못하죠. 높은 산에 있는 토지 이용 못하잖아. 그래서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다.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이 토지를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고 해. 자,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를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인데, 자,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가 다양하다는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서 나타나죠. 자, 그러면은 이 용도의 전환, 자,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간척 개발을 한다든지, 우리가 인천 송도처럼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한다든지, 또 우리는 외곽에 있는 임야를 택지로 어떻게 그래요? 조성을 해서 농지나 택지 양을 늘려줄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이렇게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증가를 시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용도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양은 증가가 가능한데, 자, 이 증가가 가능한다 얘기죠. 경제적, 용도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가 가능하다. 자, 시험 문제에 우리가 많이 출제를 하죠. 11회 시험에 정답 물었죠. 23회 시험에 우선 정답을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28회 시험에 또 정답을 물었죠. 세 번 다 정답 지문이죠. 세 번 다 정답 지문을 물었습니다. 11회 시험, 23회 시험, 28회 시험은 이 경제적 공급 증가가 가능하다는 걸 이해하는지 여부를 계속 물었다는 거 우선 확인을 또 해두셔야 될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증성, 최근의 시험에 보면요, 이 부증성과 영속성에서 최근엔 요 두 개에서 정답 지문을 많이 묻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자, 영속성은 시간이 경과하거나 토지를 사용을 하여도 토지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비소모성이라고 하죠. 비소모성이라고 합니다. 소모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토지 자체는 비소모적 재화예요. 예?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비소모적인 재화다. 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를 사용하여도 이 가치에 소모가 없죠.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다. 자, 10회 시험, 17회 시험, 25회 시험에 출제된 용어죠.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그리고 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의 의의를 높게 하죠. 부동산 관리에 우리가 필요성이 나타나죠.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우리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 의의를 높게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감가상각 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 자, 여러분 31회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물었죠. 감가상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31회 시험에는요, 감가상각의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출제했어요. 그래서 그게 틀린 지문. 그래서 31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죠.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이론은 적용할 수 없는데 이 경제적 감가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토지는 사용하여도 소모가 되지 않죠. 자, 여러분이 우리 어떤 지역에 우리가 금광이 발견됐으면요, 금광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래서 그 지역에 토지 가격이 올라요. 그런데 폐광이 되면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토지 가치가 하락하죠.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가치는 감소할 수 있죠. 감가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은 뭐를 우리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우리 폐광촌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폐광촌.
촌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 가치는 우리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영속성과 우선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감가상각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 자,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고, 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본인이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분리가 가능해요. 자, 토지의 소유 이익과 이용 이익이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 본인이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 가능토록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자,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린 토지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은, 자, 토지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은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 자본이득이라고 해요. 자, 이 자본이득은 토지 가격이 지가죠. 지가 상승에 따르는 이득, 이익을 얘기하죠. 지가 상승에 따른 이득, 이익을 자본이득이라고 하는데, 자본이득도 있지만 소득이득. 자,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빌려줘서 얻는 지대 수입이죠. 토지를 빌려준 대가로 우리는 지대 수입을 받는데, 이걸 소득이득인데, 이걸 우리는 장기로 투자하면은 향유 누릴 수 있다. 자, 이 지문 30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었죠. 지문이 그 30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우리가 관련해서 7회 시험에도 우리가 출제를 했고, 25회 시험에도 우리가 나오는 이런 것은 자주 내죠. 시험 문제. 자본이득, 소득이득 3번 또 출제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또 영속적으로 발생하죠.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으로 발생해서 또 3번 출제한 부동산 활동 시에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자, 부동산 활동 시에 장기적인 또 배려가 필요하다. 수익이 또 영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자, 부동산 가치는 우리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자, 이 소유에서 비롯되는 이 미래의 이익, 미래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이죠.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이 미래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 환원한 값을 부동산 가치라고 하는데, 이때 이 미래 이익이, 이게 이 미래 이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하죠. 이 영속적인 것이 예측이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개념의 근거가 되죠. 부동산 가치 개념의 또 근거, 이 부동산 가치 개념의 근거,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죠. 영속성과 관련이 있다. 이 미래이익이 영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 개념의 근거가 된다. 이것도 기억을 우선 해두셔야 될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영속성에 관련해서 우선 봤고, 4번째는 개별성에 대한 얘기죠. 개별성. 자연적 특성의 4번째인데,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고, 그 토지마다 지형, 지세, 집안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는 토지의 대체는, 물리적으로 토지의 대체는 불가능하다. 비대체성이고, 우리는 2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비동질성을 가지고 있죠. 비동질성, 다 다르다. 이 질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개별성이죠. 자, 물리적으로 토지 대체는 우리가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 시장에서, 또 시험 문제 또 3번 출제했었죠. 토지 시장에서 토지 상품 간에 있어서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자,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이게 포인트죠. 이게 제약을 한다는 게 이게 포인트. 자, 이 지문 한 3번 또 출제를 했습니다. 다 다르다는 거. 이질성 다 다르기 때문에 토지 간의 비교가 어렵다. 자, 토지 간의 비교가 어렵고요. 또 토지의 가격이나 이 수익 등을 개별화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 개별화, 구체화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별화를 하기 때문에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나 조건 등의 개별적인 요인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별 분석의 근거가 돼요.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나 조건 등의 개별 요인을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나죠. 개별 분석의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11회 시험에 출제가 된 용어죠. 이제 많이 나오는데 위에 한 3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부동산 형상,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부동산학 원리의 도출이나 이론의 전개도 곤란하고, 또 우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있어서 우리 표준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표준지 선정이 개별성의 특성으로 곤란해요. 표준지 선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토지 가치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 객관화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격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감정평가의 필연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우선 시험 문제에 또 출제하고, 또 우리는 상품이 또 어떻게 돼요? 토지 상품은 표준화가 어려워요. 여러분, 라면과 같은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잖아요. 토지 상품은 표준화가 어려워요.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또 신라면, 진라면, 뭐 어떻게 돼요? 신라면 없으면 진라면 먹을 수도 있죠. 대체 가능성이 높은데 토지 상품은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낮아요. 대체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비표준화로 해서 한 가지 물건, 일물, 또 한 가지 가격, 일가라고 하죠. 일물,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 일가의 법칙이 성립되기가 어렵다.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용어죠. 자, 이것은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형상이죠. 또 개개 하나하나의 부동산을 독점화시키죠. 공급면에서 우리는 개개 부동산을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독점화시킨다. 독점화. 개개의 부동산을 또 독점화시키는 것도 바로 개별성의 특성이죠. 자, 5번째 인접성은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토지에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으로서 이 부동성이라는 토지 특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인접성보다는 우리 시험 문제는 부동성으로 출제를 많이 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문적 특성,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토지에 인위적으로 부여준 특성으로서 인위적이고 가변적이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후천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죠. 자, 용도의 다양성, 합병, 분할. 여러분, 합병을 병합이라고도 해요. 합병 또는 병합이라고도 해요. 합병, 분할의 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 나타나죠. 자, 여기서 용도의 이 다양성을 보게 되면은, 자, 용도의 다양성이 또 자주 나오죠. 자, 주어진 토지에 다양한 용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성을 용도의 다양성이죠. 일반 상품, 여러분 에어컨 용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용도의 한계성을 가지지만은 부동산은 용도가 다양하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를 이용할 때 그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죠. 최선의 상태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용, 최유효 이용의 성립,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후보지에서의 용도의 전환, 이행지에서의 용도의 이행을 가능케 합니다. 전환과 이행을 가능케 하고, 또 용도마다 가격이 다르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 용도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다원설의 논리적 근거도 제시해주고, 또 2개 이상의 용도가 경합할 수도 있고, 또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용도가 전환될 수도 있고, 또 주상복합 건물처럼 용도가 병존할 수도 있죠. 2개 이상의 용도가 전환, 용도의 전환, 경합, 병존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죠. 자, 토지 이용 주체의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토지를 인접필주와 자유로이 합병할 수도 있고 분할할 수 있는 특성인데, 이것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주죠.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주고 최유효 이용을 또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특성이 합병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자, 24회 시험에 또 우리가 한번 출제를 한 지문이죠. 자, 그래서 합병 분할을 하면 토지 가치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합병 시, 분할 시에 토지 가치가 상승, 하락할 수도 있죠. 증감가가 발생을 하고, 또 우리는 합병 분할을 하면 정상적인 토지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을 전문용어로 한정 가격이죠. 합병 분할을 전제로 한 가격, 이 한정 가격이 존재를 합니다. 한정 가격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었을지라도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요인, 경제적 환경 요인, 행정적 환경 요인이 변함에 따라 토지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이걸 가변성으로 표현하는데, 자, 여러분이 자, 평택 지역이죠. 뭐 지제역 아십니까? 이 평택에 지제역이 있는데, 지제역에 KTX도 서고, 이제 지금 SRT 서는데 KTX도 쓰고, 거기에 또 뭐죠? 삼성, 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반도체 전자 공장이 들어오잖아요. 거기 고덕지구에.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요, 또 뭐가 들어온다? 이 아주대 병원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대 병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사회적 환경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가치가 또 달라져요. 자, 여러분이 전철 노선이 연장된다. 그럼 연장된 전철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역사 부근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오른다. 그건 경제적 환경 요인이 변하는 거죠. 요즘에 뭐 GTX 얘기 많이 나오죠. 우리가 수도권 서울에 GTX 얘기 나오는데, 역사 부근에 접근성이 좋아서 가격이 급등하는 겁니다.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하면 대표적으로 뭐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적 환경 요인이 변하면서 토지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었을지라도 토지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 행정적 환경 요인이 변함에 따라 토지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의 토지 특성 우리가 출제를 매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배우신 부동산학 기초 이론과 관련해서 뭐가 중요하죠? 부동산의 개념,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의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토지 용어죠. 토지 용어 중에서도 여러분 배우신 용어 중에 많이 배웠죠. 우리가 부지, 맹지, 필지, 획지, 나지, 건부지, 그리고 포락지, 빈지 개념, 후보지, 이행지의 개념 아시죠? 이 정도 맹지 이런 용어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특성 중에서 최근에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 네 가지는 분명 출제하고 또 하나 들어올 때 용도의 다양성이 가끔 들어온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오지선다 신경 쓰면서 한번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학 총론을 마치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부동산 경제 이론, 수요 공급에 관련된 경제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